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미국 불교 명상과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이렇게 저의 경험과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아마도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제가 이제 리차드 데이비슨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명상을 연구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렇게 fMRI나 뇌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이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러면서 실제로 명상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역사적인 흐름이라던가 유대 불자들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셨겠지만 저는 조금 제가 경험했던 미국에서 명상이 이런 식으로 좀 접목되고 발전되더라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요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상을 이야기하게 되는 배경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인 연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는 뭐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인 연구가 명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증거 기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있는 프로그램인 명상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지금 정말로 명상이 붐인가? 이거를 그냥 정말 제가 뭐 통계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정말 짧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인스타그램이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젊지는 않아요. 제가 젊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래서 해시태그로 제가 한번 그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냥 정말로 개인적으로 명상 이렇게 쳐봤었는데요. 2022년도 얼마 전이죠. 불과 얼마 전이고 제가 요때 쳤을 때 한 42만 개 정도의 해시태그 명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그때도 굉장히 놀랬어요. 명상을 이 정도로 많이 해시태그를 했어? 라고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만 넘어요. 놀랍죠? 심지어 179만입니다. 엄청나죠?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해시태그 명상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숫자만 해도 100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명상에 관심이 좀 생겼다. 그리고 명상을 더 많이 회자시키고 있다. 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이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하냐면 왜 갑자기 한국에서 명상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됐을까? 저는 그 이유를 사실은 미국에서 찾고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이나 서양에서 계속해서 명상 이야기가 되고 있고,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 너무 좋대, 증거가 있대. 그래서 정말 많은 대중들이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더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미국 불교의 발전을 명상과 연관시켜서 명상의 발전이 실제로 불교의 발전과도 좀 접목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명상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 저는 그 이유로서 하나는 또 고통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요. 물론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 더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고통,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증거 기반의 프로그램이 있다니, 나 이거 해봐야지라는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고통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도 미국의 명상의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와이즈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여름에는 서머스쿨, 국제 서머스쿨을 서울 캠퍼스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6시에 끝나자마자 왔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국제 그 서머스쿨에 대체적으로 온 학생들이 미국에서 이제 보통은 많이 오는데요. 이번엔 유럽에서도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16년도부터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미국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요.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뭐 노르웨이, 영국, 호주,
리투아니아, 프랑스 이런 데서도 와가지고 명상 배우려고 왔다 하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서구에서는 명상을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영국과 호주에서 온 학생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고등학생 때 배웠대요. 학교에서. 이게 제가 계속해서 지금 2015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명상이 교육적으로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 이거 고등학생 때 배웠고요. 한국에서 더 잘 배워보려고 왔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와, 이게 진짜 그냥 정말 그냥 우리가 떠도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사회에 많이 접목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 명상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라는 걸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20억에서 50억 명 사이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갭이 크지 않아요? 30억 명 차이가 나는데, 근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성인의 약 15%,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영국, 독일에서도 약 성인 인구 15% 정도가 명상을 하더라. 근데 이게 말이 15%지요. 미국 인구가 얼마나 크게요. 미국 인구의 15%면 사실 한국 인구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가 의외로 또 많이 해요. 캐나다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연구도 많이 하고요. 명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도. 뭐 우리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캐나다 만만치 않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신기했던 거, 제가 이번에 계속 이렇게 탐구하면서 찾아봤던 건데요. 이 마인드풀니스 박스라는 곳에서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명상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딘가? 라고 했더니 호주가 나왔어요. 야, 알고 계셨어요? 호주에서 명상을 많이 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호주에서 온 학생이 고등학생 때 배웠어요 라고 했다고. 심지어 지금 호주에서 온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석사, 박사 요 과정에 있는 학생이 왔는데 선생님이래요, 본인은. 근데 본인은 아이들한테 명상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를 그대로 듣고 요거를 보니까 와, 진짜 호주에서 의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명상과 관련된 흐름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보면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가 호주고요. 여기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그래도 상위권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한국은 어디, 제가 너무 대놓고 한국을 이렇게, 한국은 여기 있어요. 여기 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인구수에서 밀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국은 여기 밑에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명상하는 나라들 이렇게 많고요. 이렇게 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 그다음에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할까? 이거는 종교학과 관련된 통계인데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35,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명상을 얼마나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꽤 높은 숫자죠. 40%의 숫자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세요? 명상? 실제로 이렇게 정말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대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정말 그 다른 절반은 뭐 거의 안 하거나 가끔 하거나 요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이 종교와 관련해서, 불교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통계들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찾아온 건데요. 2020년도에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불교나 다른 종교와 관련된 통계들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여기 unaffiliated가 무교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종교 인구의 이 흐름을 보면요. 불자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인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 무교로 가요.
그래서 무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중에 하나가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앞으로의 미국 종교 전망을 예상할 때 기독교는 좀 줄어들 것이다. 대신에 무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무교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연령을 주목해야 돼요. 젊은 연령대에서 무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불교의 연령이 되게 젊은 거 아세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불교 연령대는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종교의 중간값, 그 연령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독교는 조금 높아요. 기독교의 중간값. 여기서 중간값이라는 건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일렬로 쫙 세워요. 그 연령별로. 그래서 1세부터 시작해서 뭐 90몇 세, 뭐 100 몇 세까지 있겠죠. 쫙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중간값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불교에서는 몇 살이다? 36살이다. 꽤 젊죠. 그래서 실제로 젊은 층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고, 특히나 무교를 가진 사람들이 명상 쪽으로 흡수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종교와 상관없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는 나중에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데 뿌리가 뭐야? 라고 해서 나중에 저 이거 불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래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불교의 흐름이나 명상의 흐름이 반대되거나 저항이 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만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